골프와 여가문화는 얼마나 중요한지 두 표지가 나옵니다. 골프와 경영 마인드, 거기 박스에 들어가는 게 뭐겠어요? 블랭크에 들어가는 게. 뭐뭐는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네? 골프는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동의해요? 네. 자, 골프는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맞고, 원래 이 말은 뭐였냐면 경영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이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이먼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가 경영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맞죠? 모든 의사결정이에요. 투자도 의사결정이고 마케팅, 채용, 해고 다 의사결정이니까. 근데 너무나 닮았어요. 골프와 경영이. 그래서 골프는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경영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그래서 골프를 통해서 경영 마인드를 배운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요새 기업에서 유행하는 경영 기법이 거의 쫙 있습니다. 요새 기업은 준법 경영을 강조하는데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들통나고 그 다음에 징벌적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준법 경영 교육을 시킵니다. 무조건 현행법을 지켜라. 그 이유는 첫째 당신을 위해서, 둘째 회사를 위해서. 그런데 30년 전, 20년 전에는 회사의 중대한 이익과 현행법이 충돌할 때는 법 안 지켜고 있어요. 일단 고단이에요. 그래서 누가 신중한 사람이 이거 잘못하면 시끄러워져서 형사처벌 당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법 다 지키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 또 심지어는 남들도 다 지킨다고. 정 시끄러우면 인맥동원에 해결할게.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러면 정 시끄러우면 한숨은 들어갈 각오하고 일단 진도로 나간다. 그러다 사고 나면 실제로 한숨은 들어가요. 들어가면 처자식 뒷바라지는 회사에서 해줘요. 그리고 갔다 나오면 그 사람은 충성 이래가지고 임원까지 보장되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지금은 뭐냐? 법 안 지키면 반드시 들통나서 조직도 타격받고 그 사람도 망가지고 그 다음에 오너가 시켜서 했다. 옛날에 처벌도 안 하고 다 집행유예 내보냈는데 지금은 다 처벌입니다. 그럼 민사상, 형사상 다 끝까지. 그래서 요새 무조건 법을 지켜라. 준법 경영을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배울 수 있느냐 또. 바로 골프장입니다. 준법 경영. 저도 골프를 88년부터 지금까지 쳤으니까 어쨌든 뭐 아주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지간히 됐는데 한 20년 가까이 될 판인데 처음에 골프 룰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룰을 몰라요. 그게 뭐가 똑같냐면 자동차 악셀레이터 밟으면 나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쓰고 왼쪽 돌리면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교통법규 모르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황당하고. 그러니까 룰을 모르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제가 구경했던 충격적인 일들이 너무 많죠. 어떤 방송국 부장을 한번 누가 초대를 본관에서 왔는데 방카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방카를 먼저 들어가더니 모래를 몇 번 쳐보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구경하고 있으려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방카에서 딱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운 좋게 그린에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막 등 펄펄 뛰면서 방카 다 빠대놓고 푸드려 패고 난리 난 거예요. 동반한 초대했던 사람이 물론 방송국 부장쯤 되니까 뭐 다 사회적 지위는 있지만은 얼굴 꼴개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죠. 그걸 누가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방카샷은 그렇게 하는 것도 안 해줬는지 모르지만 방카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을 모르는 거죠. 그 다음 무벌타 들어오면 한 클럽 이내. 그 다음번에 뭐 벌타 먹고 들어도 두 클럽 이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 공을 확 치고 던져가지고 거기 편한 데가 붙이세요. 그거는 안 된다. 그렇게 동반자를 초보자를 배려한다 하더라도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은 여기서 하라든가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처음에 그런 걸 안 하고서 그냥 갖다 무슨 확 집어던지고 한다든가
드랍을 해야 되는데 리플레이스먼트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골프를 제대로 치려면 룰을 알고 쳐야 되는데 실제 제가 볼 때 아마추어 골프, 주말 골프 중에 룰을 잘 아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잘 몰라요.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모르기 때문에 불법 운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미지도 깎이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뭐냐면 룰에 대해서 일깨워줘야 돼요. 골프 지도자는 그게 중요해요. 저는 누구한테 많이 배웠냐면 고대 체육학교의 박영민 교수님이 저하고 레이클스에서 워낙 많이 쳤어요. 저도 과거에 거기 지금 이제 회원권을 거기는 팔았지만은 회원권이 있었고 그분도 회원이라서 그래서 이제 또 공군장교 손해배지간에 많이 쳤는데 그분은 저한테 심지어는 뭐냐면 룰뿐만 아니라 방송 진행할 때나 사진 찍을 때는 깃 올리지 마라. 지도자가 깃 올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칠 때는 물론 가리려고 올릴 수 있지만 그 다음 그분은 티도 플라스틱도 용납도 안 해요. 항상 지금 모범을 보이고 그러는 사람은 레귤라 그 다음번에 뭐든지 정통적인 걸 써야 된다. 나무 티를 써야지 이상한 거 드렁드렁 다른 거 갖고 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뭐 온갖 그 플라스틱 다 갖고 다녔었는데 그분은 가장 그 정통적인 걸 쓰는 게 그게 멋있고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첫 번째는 준법결에 골프 한번 해보고서 상대방이 법을 안 지키고 뒤죽박죽이면 이 사람 뭐냐? 룰을 제대로 통치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골프에는 룰이 있고 심판도 없으니까 자기가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거의 무법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준법 경영인지 아닌지를 골프장가 보면 알아요. 저는 요새 큰만 나면 차단 신문 잡지 골프 규정지 자꾸 들여다보면서 어떻게든지 룰을 익혀보려고. 이제 저도 지금 누가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룰을 모르면 제가 망신 나갈 수도 있고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룰에 적동해야 된다는 준법 경영. 두 번째는 윤리 경영. 요새 뭐 윤리 경영 안 하고 회사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윤리 경영 강조를 많이 하는 윤리 헌장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윤리 서약서도 있고 골프장에도 윤리 경영이 중요해요. 골프장에서 비윤리적인 거 많이 보시죠. 가장 대표적인 타치하는 거 이런 거. 골프장에서 공을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내기를 더구나 가볍게 하고 있는데 타치를 해갖고 어때? 잔디 좋은 데로 싹 올려. 기봇에 빠지고 살짝 꺼내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냐 도가 터가지고 아주 그냥 살짝 건드리면 쫙 올라와요. 그리고 동반자가 못 볼 것 같지만 눈이 옆으로 째졌기 때문에 다 보인다. 근데 신기하게 뭐냐면 타치한 사람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본 사람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안 불러요. 그 다음에 자기 공이 글로 떨어진 공은 자기 공밖에 없는데 꼭 가서 한번 공을 꺼내가지고 가요. 그러고서 공 확인한다고요. 그렇게 하고서 그 자리 놓는 게 아니라 좋은 자리 놓는다는 거죠. 이게. 완전 뻔뻔한 사람은 뭐냐면 아예 고등 말도 그냥 채로 툭툭 굴려가지고 좋은 데 올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나이가 좀 드신 사람 중에 접대 골프만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제가 다 쳐버린다. 기관장 오래 하시는 분 같은데 이분들은 남들이 거꾸로 가서 뭐냐면 저 회장님 또 무슨 님 누구는 직접 이렇게 갖다 줘버릇해가지고 당연한 걸 생각하고 자기가 그냥 보든말도 툭툭 쳐서 올려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망신당 더민서시 민주개방사회에 민주주의가 뭐예요? 준법사회거든요. 뭔데 저 사람이 왕년에 잘 나가서 나갔지? 또 우리 요새 또 북한 맞짱 뜨자고 하는 판인데 그거 안 되죠.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 알까기 같은 거예요. 예비공을 항상 갖고 다니니까 예비공을 분명히 못 찾을 곳에 떨어지고 라프에 들어가고 흘러내렸을 것 같은데 치고 나온다. 그걸로 그냥 어때요? 그 사람 통과돼 저 죽었을 텐데 이상한데 이렇게 의심은 가지만 그거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가끔 망신당하죠. 내려가 봤더니 카스 패스를 타고 공이 밑에 기다리고 있다니까 완전히 그 인생이 매장된 거예요. 인간 매장된 거예요. 그리고 지저분한 것도 있어요. 그린에서 마크할 때마다 2cm씩 앞으로 가는 사람. 마크 3번 하더니 10cm 앞으로 간다. 그거 아주 고약한 거죠. 그리고 마크할 때는 공 밑에 쑤셔 넣고서 공이 흔들리게. 그러고서 다시 공 놓을 때는 2cm 앞에 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배꼽 나왔다고 가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어때요? 배꼽 나왔다. 근데 이제 이 T에서 마크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그게 저는 요새 이제 아예 박영미 교수 만난 이후에 꼭 50cm 정도 또는 한 거의 1m 당 뒤에 놓고 쳐요. 거의 잔디도 거기가 나요, 사실. 앞에 딱 하나가지고. 근데 그거를 꼭 보면 양쪽으로 계속 째려보면서 그걸 어떻게든지 그냥 1cm라도 앞으로 더 나가려고. 그럼 옆에서 백공 나왔다 이렇게 시비 걸고 또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시원하게 50cm, 50cm 드라이버 더 나가고 안 나가는 거는 게임에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근데 그거 갖고 티격거리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필요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오비 라인에 떨어졌다. 이게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잖아요. 울퉁불퉁한 오비 라인이라는 게. 그래서 떨어졌는데 갖고 또 싸우고. 그거는 당연한 원칙이 있죠. 당연한 원칙이 뭐냐면 골프장에서 암묵적인 룰이 있잖아요. 반습법이. 상대방에게 반대하고 나한테 엄격하게. 상대방 공이 떨어져 있는데 라인이 약간 불려있는 정도의 라인상에 있다. 그 잰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사실. 그럴 때는 당연히 뭐냐. You are lucky. 운 좋게 살았다. 치라고 해줘야죠. 그게 골프의 태도 아니에요. 자기 거 같을 때는 어때요? 상대방이 살았다고 해주면 좋지만 상대방이 죽은 것 같다고 얘기하면 깨끗하게 시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싸워요. 야, 재보자. 캐디 심판봐. 캐디 안 되고 안 되겠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그날로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근데 그거를 못하고 뒤집어지는 경우가 또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중법 경영 못지않게 사실 멋있게 치려면 누리는 경영이 중요한데 저도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뉴코리아 치고 다닐 때 옛날에 90타 전후를 치는데 파 100을 먼저 하고 100타를 깨고 90타 깨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근데 90타를 깨고 가끔 8자를 갖다 붙잡아 딱딱 할 때인데 그때는 뭐 오비 한 방이면 달라지잖아요. 근데 뉴코리아가 옛날 골프장이 돼가지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이 있는데 내리막 밑에 여유가 없어요. 거기가. 아시죠? 기억나죠? 뉴코리아.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안타까울 때가 뭐냐. 아마추어는 기가 막히게 잘 맞았는데 오버하는 거거든요. 그냥 까무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 맞아서 그린에 탁 맞아서 깃대 붙는다 싶었더니 짜라라 그냥 지나서 그린 오버.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내리막 경사. 그 밑에 뭐냐. 바로 오비라입니다. 근데 너무 잘 맞아서 그냥 굿샷하고 난리가 났는데 보니까 쫙 하더니 오버한대. 흘러내렸다. 가보니까 오비 라인에서 2m 밑으로 흘러내렸대요. 묶여서 연장 내려가요. 너무 안타깝다니. 근데 거기서 공을 확인해 봤더니 죽었는데 저쪽을 보니까 아무도 안 보여. 이게 꺼져가지고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지. 이거 죽은 놈을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나. 솔직히 고백을 하죠. 여러분 저도 속였어요. 그거를 뭐냐면 죽었다 목이 났다고 들고 올라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2m밖에 안 돼. 어떤 게 1m밖에 안 되는 거지. 그게 너무 안타깝게 그냥 거기서 올려놓고서 치고서 나와. 다행히 살았다고 치고 나오는데 그때 저하고 치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보다는 다 고수들이 그 사람들은 다 저희 가서 죽은 거 다 안다고. 아, 수가 없게 돼 있겠네. 근데 죽은 걸 그 천하의 유나무래도 골프에는 어쩔 수가 없구나. 죽은 놈을 살려갖고 나오구나.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얼굴이 화끈한 일인데 그러고 다녔어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아주 깨끗하게 그냥 선언을 하니까 저도 됐어요. 그리고 또 묘한 게 그 죽은 놈 살려고 나면 목이 또 더 안 맞아. 상관해져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제가 시인하는데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수양이 되고 그게 아무 의미 없는 부지런 문제지로구나. 근데 열정경영, 준법경영, 윤리경영. 그 열정경영이 뭐냐? 그 임파워먼트라고 해서 충전, 좋아서 미쳐야 된다. 옛날에는 겁주는 겁니다. 제가 고대 심리학과를 나왔는데 인간을 움직이는 도인, 드라이버가 fear, 공포심이다. 그거 제대로 일 안 하면 잘라. 공포심. 전제 정치는 공포심을 이용합니다. 한 바퀴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민주주의가 되면 겁을 줄 수가 없는 것이 인권이 보장되고 법만 지키면 자기 권리 다 하는 게 민주주의란 말이죠. 그럼 법 줄 수 없을 때에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인센티브, 충전, 빈션, 뭔지 아시겠죠? 칭찬, 격려. 그게 인간을 움직이는 바로 동인이 된다고. 그래서 요새 기업들은 다 뭘 하느냐. 열정경, 좋아서 미치게 만듭니다. 칭찬 운동도 하고, 그 다음번에 인센티브 강력하게 주고, 권 경영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열정적이듯이 골프도 보니까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은 한 번 이상 거의 강적으로 미쳤던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 정도라면 제가 볼 때 아마 틀림없이 여러 분 미쳤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걱정도 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바가지 굽고 저도 그랬어요. 식탁에 앉아서 숟가락으로 퍼팅 연습한다고 그 와이프가 얼마나 한심하면 내려고 있고 심지어는 교인이 교회 가서 기도하다 말고 그림으로 바뀐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꿈에도 나타나고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경영도 미친 사람 못하는, 좋아서 미친 사람 당하는, 공부도 좋아서 미친 못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치는 사람 보고 원래 잘 친다든가 이건 없습니다. 그거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에너지까지. 창조 경영. 제가 블루헤런에서 치는데 어떤 골프샵 사장님하고 그런데 파3에서 큰 바위 옆에 딱 가서 붙어버려요. 바위가 이게 바위 사각형. 자, 그리는 오른쪽인데 이게 또 폭도 커요, 바위가. 그러니까 이게 저기서 채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높고 평평하고 거의 사각형이고. 우리는 저거 한타는 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야 몰라서죠, 이게. 그랬더니 우드를 갖고 와서 거꾸로 치더라고요, 거기다가. 딱 치니까 벽 맞고 튕겨나와서 기대가 붙어요. 전부 그냥 경악을 한 거죠. 뭐 책에 그렇게 써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가 어떻게 갖다 기대 붙이냐를 창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고서 그 방법을 쓴 거죠. 우드 갖다 그걸 쳐서 당구 치듯이. 그걸 보고서 역시 그게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그러더니 창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다양한. 그러니까 어프로치도 사실은 뭐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잖아요. 창의성도 배우고 창조 경영. 그 다음번에 재미난 것들 많죠. 예를 들어 식스 시그마 경영. 식스 시그마는 통계적 분석에 의해서 경영치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뭘 하냐면 스코어 카드 모으고 그 다음 몇 타 쳤다. 퍼팅 몇 개 했다. 그리고 그거를 통계적 의미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퍼팅 개선하기도 하고 또 왜 그 홀에만 가면 항상 깨지고 있나 원인이 뭔가 고쳐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처음에 뭐라고 사람들이 비웃느냐면 야 그거 모으고 통계 처리하고 분석하느니 연습 열심히 해라 이렇게 비아냥거리지만은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잘 쳐요. 잘 칩니다.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식스 시그마 벤치마킹 프로 선수 중에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제일 갖고 싶은 사람 중에서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따라하는 거죠. 심지어는 타이거 우즈를 따르는 사람인데 복장까지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 패션까지 하게. 근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사람.